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 주담대, 가계신용대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모두 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 1편 영상에서는 한국의 6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서 경기가 회복할 거란 청신호를 보냈지만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및 산업활동 동향 자료를 통해 한국 제조업의 건전성이 1년 내내 악화되어 왔고 앞으로 지속될 거란 비관적인 전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 2편 영상에서는 잡힌다고는 하지만 막상 잡혔다고 체감이 1도 되지 않는 한국의 물가 상승률과 또 시한폭탄과도 같은 대출 상환 연체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국의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7%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0.15%나 낮게 나와서 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5%로 전월 3.9%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파른 하락세가 단순히 물가 하락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게 작년 6월 물가는 거의 최고점에 근사할 만큼 높은 수치였기 때문에 올 6월 물가를 작년 물가와 비교하면 역기저현상으로 인해 낮아 보이는 착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년 1월에서 6월까지의 누적 물가 상승률을 전년 동기간과 비교를 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로 물가가 내려오긴 했지만 전년 동월비 2.7%만큼 급격하게 내려온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마찬가지로 근원 물가의 전년 누계비는 3.9%로 지난달 4.0%에서 매우 찔끔 내려오긴 했으나 전년 동월비 3.5%만큼 급격하게 내려온 건 또 아닙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어찌됐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는 있는 건데 그러면 대체 뭐가 둔화되는 거냐? 나도 좀 둔화되는 거 느껴보자 궁금해 하실 수 있어?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출 목적별 주요 물가 상승률 그래프를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음식 및 숙박 물가는 높은데 교통 물가는 많이 꺾였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요금은 다 올랐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좀 의아하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상품 서비스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거 나름대로 좀 이상합니다. 전기, 가스 요금은 작년 하반기에 한창 요금 올린다 해서 비싸진 거 다 알고 있고 서비스는 인건비가 들어가니 비싸다고 치는데 왜 농축수산물, 공산품은 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오르지 않은 걸까요? 팁에서 올해 한우 공급이 역대 최대라 도매가는 폭락했다면서 이게 정작 소매가는 반대로 떡상을 했는데 과자랑 빵은 또 얼마나 비싸졌는데 이게 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등락 품목들을 살펴보면 교통의 경우 대중교통비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급격하게 하락한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가격과 또 개인이 평상시에 잘 체감하지 않는 국제항공료, 자동차 렌탈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 항목에서 대중교통을 뺀 나머지 항목들에서 물가가 빠졌기 때문에 교통비용이 작년 대비 11%나 싸진 겁니다. 공업제품도 물가가 많이 빠진 항목들은 거진 다 에너지 가격인 반면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크게 체감하는 빵, 라면, 우유,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가공식품과 이외 옷, 가방, 기저귀 등 생활용품은 모두 다 올랐습니다. 즉 가파르게 치솟았다가 정상화되어 하락한 에너지 가격이 이미 가파르게 치솟은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의 공산품과 한데 묶여있는 바람에 서로 상쇄되어 물가 변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작황이 그때그때 매우 등락이 커서 많이 오른 게 있으면 또 많이 내린 게 있어 서로가 서로를 상쇄해 0에 수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국산 쇠고기가 작년 대비 더 싸졌다는데 정말로 싸졌는지는 저로서는 솔직히 전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 서비스 물가도 내리긴 내렸으나 단체 여행, 이러닝, 자동차 보험료, 차량 렌탈비 등 일상생활에서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항목들이고 오른 것들은 반대로 주택관리비, 햄버거, 미용, 구내식당, 외식비 등 일상생활에서 크게 체감이 되는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수치상 내려온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렇게 빨리 내려온 것도 아닐 뿐더러 휘발유, 경유 같은 이 자동차 연료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실생활과는 체감과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가 연 4.21%에서 6.331%로 한 달 사이 상단, 하단이 각각 0.3%씩이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집값 바닥론이 빠르게 확산이 되며 가계대출이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한국의 가계대출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계속 흘러들어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음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세계의 고금리 기조가 당초 예상했던 연내 피벗보다 더 장기화가 되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도 더 위태로워질 것 같은 현 상황 속에서 과연 한국의 대출 연체율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금융감독원이 7월 4일에 발표한 23년 4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의 부문별 연체율 추이를 살펴보면 23년 4월 말 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0.39%로 작년 0.28%에서 0.11%나 상승했습니다. 즉 기업의 대출 연체율 건수가 전년 대비 약 40%나 늘어난 셈입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0.34%로 작년 0.18%에서 0.16%나 상승했습니다. 즉 가계대출 연체율 건수가 작년 대비 무려 89%나 늘어난 셈입니다.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늘었지만 대기업의 연체율은 오히려 전년 대비 0.13% 감소한 0.09%로 재무가 아주 건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반면 중소법인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4% 증가한 0.51%로 1년 사이에 연체율 건수가 무려 38%나 증가하였습니다. 현재 가장 심각한 개인 사업자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22%나 증가한 0.41%로 1년 사이에 연체율 건수가 무려 115%씩이나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의 연체율보다 더 높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증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 상승한 0.21%로 연체율 건수가 1년 사이에 90%씩이나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 연체율보다 높습니다.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은 전년 대비 0.14% 증가한 0.37%로 비슷하게 1년 사이에 연체율 건수가 91.4%씩이나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이전의 연체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앞서 설명한 국내 대출 연체율과는 별개로 증권사 부동산의 PF 대출 연체율은 23년 3월 기준 15.88%로 22년 말 대비 5.5%나 급등했습니다. 연체율 건수가 3개월 남짓한 기간에 53%가 증가한 셈입니다. 건설사와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내지 못해서 연체 규모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미분양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총동원해 LH에게 낙찰받는 택지마저 반납하는 일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건설사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LH가 공급한 토지를 반납할 수 없어 이 낙찰받고 잔금을 치르지 못한 공동주택용 필지는 5월 기준 총 23곳, 연체율은 6,500억에 달합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LH가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연체를 하게 되면 연 8.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즉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 자영업자 대출, 주담대, 가계신용대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모두 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수출입, 제조업지수, 경기선행지수, 물가, 그리고 대출 연체율에 이르기까지 최근 한국 주요 경제 관련 지표들에서 광범위하게 살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수출은 늘고 물가는 잡히는 것 같고 사람들의 경기 체감 심리가 좋아 주식도 마구마구 사고 집값도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으니 금리가 올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경기가 불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1년 내내 꾸준히 감소하는 신규 주문과 잔존 재고 그리고 계속 쌓여가는 재고로 시름시름 앓는 제조업 많이 빠졌다고는 하나 실상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 사정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물가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조용히 그리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출 연체율, 앞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고 경고등을 킨 선행종합지수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 말대로 하반기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